반갑습니다. 개구리 스토리 노동자의 세계사 네 번째 시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함무라비 법전에 기록된 최저임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이라 하면은 기원전 1755년부터 기원전 1750년까지 작성된 바빌로니아의 법전입니다. 법전. 이 바빌로니아라 하면 기원전 1895년에서 기원전 539년 사이에 존재했던 메소포타미아 중부와 남부, 오늘날의 이라크와 시라크에 존재했던 고대 왕국입니다.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 이 이라크,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인데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가는 이 지역이 오늘날의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서쪽이 시리아죠. 그래서 이 지역에 고대에 존재했던 왕국의 하나가 바빌로니아라는 거죠. 그럼 함무라비는 누구냐? 이 고대 바빌로니아 왕국에 존재했던 첫 왕조의 제6대 왕입니다. 기원전 1810년에서 1750년에 살았던 바빌로니아 첫 왕조의 제6대 왕이라는 거죠. 그럼 함무라비 법전이라 하면은 그 고대 바빌로니아의 한때 통치했던 함무라비 왕의 시대에 만들어진 법전을 함무라비 법전이라 하는 것이죠. 그럼 이 함무라비 법전이 어디에 기록되냐 하면은 돌기둥과 점토판에서 여러 개의 점토판에 기록되가 오늘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돌기둥이 개발되는 이 사진을 보면은 1897년에서 1898년 사이 그 뭡니까 2년 동안 그 함무라비 법전 돌기둥이 발견되기 4년 전에 발굴 모습인데요. 이 주위에서 이 돌기둥과 함께 상당히 많은 점토판들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돌기둥에 기록된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이 시대를 거치면서 여러 번 복사하고 필자하고 해서 그러한 내용들이 전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점토판들과 함께 여러 나라에서도 여러 곳에서도 발견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돌기둥은 높이가 2.25m고 재질은 현무암 또는 디오라이트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점토판은 만들어진 추정 시기는 기원전 1780년이고요. 루브르 박물관에서 1925년에 구입했다고 합니다. 공이 점토판과 이 돌기둥은 루브르 박물관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기둥의 법전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법전의 표면적인 구성은 돌기둥 상부에는 부조로 태양의 신이자 정의의 신인 사미스 신과 함께 함무라비가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함무라비를 위대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 부조 밑에 4,130개의 행이 282개의 조문으로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조문에 5분의 1이 시의 형식으로 새겨져 서문과 맺은말인데요. 새겨져 있는 맺은말인데 서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들로부터 통치를 승인받았다고. 이 함무라비 법전의 정당성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신으로부터 승인받았다는 거죠. 어떠한 목적이 뭡니까?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당히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입장에서 봐도 이 대의명분이 정말 멋지죠. 그리고 이 법전의 내용적 구성을 보면은 형법과 재산법, 가족법, 상법, 사회법 등 상당히 넓은 부분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법전과 비교해봐도 손색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 법전의 그 정신적 내용을 보면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탈리오법이 정신 깔려 있다고 합니다. 소위 동해 보복형이라 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은 다른 사람의 눈을 뽑은 자는 똑같이 눈을 뽑는다. 임신한 여자를 때려서 임산부와 태아가 죽으면 가해자의 딸을 사형에 처한다. 의사가 수술하다가 환자가 죽으면 의사의 팔을 자른다.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면 아들의 두 손을 자른다. 집이 무너져서 집주인의 아들이 죽으면 그 집을 지은 건축가의 아들을 사형에 처한다. 상당히 섬찟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동해 보복형인 것이죠. 또 하나의 정신을 보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다는 겁니다. 계급에 따라 법의 적용이 다르게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계급은 노예, 평민, 귀족국 한 세 개의 계급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하는데 어쨌든 이 함무라비 법은 계급에 따라서 법의 적용이 달랐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정신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보면 고대에는 그 어떤 증거 없이 통치자나 그 판결하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대부분 그렇게 뭡니까 결론 내지는 것을 많이 우리가 사각연의 데서 보지 않습니까? 그 과거에도 그런 일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이 한무라비 법준에 무죄 추정의 원칙을 기록하고 이거 따르라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될 이 법전의 노동과 관련된 법의 내용을 보면은 법문 282개 중에 257조에서 258조, 261조, 273조, 274조가 노동과 노동자들과 관련된 최저 임금을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업 노동자, 예를 들어 보면 농업 노동자는 1년에 8그루의 곡물을 지급하라고 257조에서 규정하고 있답니다. 그 당시 그루가 어느 정도의 오늘날 화폐 가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1년에 8그루의 곡물을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타작하는 일꾼은 1년에 6그루의 곡물을 지급하라고 258조에서 규정하고 그 다음 소나 양이나 소를 키우는 목자는 1년에 8그루의 곡물을 지급하라고 26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일용 노동자는 단 하나의 규정이 있는데 273조에서 단 하나의 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1월에서 5월에는 하루에 은 6세를 지급하고 6월에서 12월 사이는 하루에 은 5세를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합니다. 일용 노동자니까 그 1년에 뭡니까 이거 농업 노동자랑 같이 곡물에 따라서 지급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일용 노동자는 어떠한 책임에 관한 규정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노동자의 아들을 고용하면 벽돌 제조공이나 직조공은 1은 5세를 지급하고 목수와 피업공은 1은 4세를 지급하라고 27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금부터 한 4천 전에 만들어진 함무라비 법전 속에는 최저임금에 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의 의의를 살펴보면요. 약 4천 년 전에도 최저임금이 있었다는 것을 이 법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최저임금은 시대를 뛰어넘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현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특히 가진 자들과 통치자들에게 시사하는 바를 잘 알 수가 있죠. 최저임금은 논란의 대상이 아닌 우리 사회가 최소한으로 보장해야 될 법이라는 것을 내용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죠. 자, 오늘은 함무라비 법전을 통해서 세계 최초의 최저임금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